검찰 수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쇼를 해서 되겠느냐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면서 이 대표와 가족들의 은행 계좌 추적에 나선 상황이죠. 이 내용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인간이 싫다고 했더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이를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죠. 법원 영장까지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었고 또 경기지사에 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를 지낸 이 대표. 그동안 재산 신고를 명확히 했고 출처도 밝혔다면서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본인에 대한 계좌 추적은 얼마든지 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다고도 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경찰이 다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네, 검찰이 이번에 계좌 추적에 나선 건요.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 집에서 현금이 든 이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그리고 이 현금 1, 2억을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검찰은 과거 배 씨의 지시를 받았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A 씨를 불러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입금된 시기가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바로 지난해 4월에서 8월 이 시기와 겹친다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수사 한마디로 쇼고 조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네,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를 감쌌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유행 중인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라는 이 챌린지를 가장 먼저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억대 현금 다발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소명한 것처럼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와 1억 5천이 나왔고 또 5천이 나왔고 본인 통장에서 나온 돈에다가 일부 조의금 받아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모두 구속이 된 상태죠. 정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입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 의원은 구속 적부심 신청 변호인들의 판단 미스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인들이 조금 이게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와 지금 대질신문을 요구해갖고 대질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어떤 물증을 제시하는지 증거를 제시하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좀 받아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을 결단하라, 즉 사퇴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거짓말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위증죄로 고발하라 이렇게 했지만 정작 이 대표 측은 남 변호사를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요.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 측근의 구속만 봐도 이 대표는 부악 정치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보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빨리 대표 사퇴시키고 전당대회 다시 해서 대표 뽑아야 민주당도 정상화될 것이고
국정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죠. 야당과는 왜 안 만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 한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 한 영수회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형사 피해자와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오해받는 영수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가뜩이나 경직된 여야 관계. 앞서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 대표를 만나라 이런 조언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죠. 대통령한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완전 싫다는 거예요. 뭐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말했다는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인에게 이 대표를 만나라는 건의를 받은 바가 없고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대표 주변과 본인을 향하는 이 검찰 수사 상황에서 민주당 내 분열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다시 뭉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이 전 대표를 만나러 미국을 간다는 방미설, 또 이 전 대표가 조기 복귀할 거다 이런 조기 복귀설들이 나온 바가 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벌써 이재명 대표 그 이후를 사실상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벌써부터 잔치 벌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로 자꾸 이래 뜨는데 뭐 그거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설사 뭐 잔치를 벌이더라도 조용히. 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신경민 전 의원은요.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1년을 채우고 내년 6월 말 7월 초쯤 귀국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세미나를 여는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전 대표가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그렇게 이낙연 대표가 들어와서 뭐 플랜 B를 준비한다. 이것은 정치 동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낙연 대표의 인격으로나 정치 경륜으로 봐서 그러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한다고 그러대요. 네, 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 측근들의 잇단 구속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성급하게 유감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수사 어차피 이 대표 본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표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차례로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치 지도자로서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민생에 전력해야 될 이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일부 후퇴하면서 또 민생에 또 전력하는 이런 2보 전진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굉장히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급하게 뭐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뭐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어제 새벽에 출소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김 씨는 예고한 대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천화동의 1호 누구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 공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반면 남욱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도 많은 말을 했는데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 씨에게 부탁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김만배 씨가 실제 그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재판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도 기자들 앞에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씀하신 높은 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검찰에서는 이 대표 측근들의 지시를 받았다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에 정진상 실장이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로 검찰 수사를 좀 늦추기 위해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인데요. 김용 부원장 역시 이 유 전 본부장에게 태백산맥에 열흘 정도 숨어 있으라 쓰레기라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에 수사가 시작되자 김용 부원장이 상한 음식이라도 먹고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해서 실제 시도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원이 되지 않자 김 부원장이 다시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일을 두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 내용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대표를 더 신뢰한다는 답변이 48.3%, 또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답변이 39.8%, 이렇게 이 대표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 11.8%였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 또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까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당 전체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동해 그 북한 그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런 사건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네, 법원은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산 일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이 쇼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고 주장한 건 사실이 아니야.